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누구의 옆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에는 서로만 있으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았던 두 사람. 하지만 세월은 사랑보다 먼저 생활을 데려왔고 그 생활은 조금씩 마음을 닳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서운하다는 말도 그저 하루를 참고 또 하루를 넘기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기 몫이라고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에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외면, 한 번의 거짓말,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퇴근 시간. 그날 이후 이 집의 부부는 사랑이 아닌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내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탁을 차리고 남편의 출근을 챙기고 텅 빈 집을 정리한 뒤에야 비로소 자기 숨을 돌리는 삶. 남편은 말수가 적어졌고 집에 머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회사가 바빠. 그 말 한마디면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자기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아내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말을 안 해도 통하는 시간이 있지만 말을 안 하면 영영 멀어지는 시간도 있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모르는 척 눈 감고 지나가는 쪽을. 아이도 다 컸고 이 나이에 가정을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늦은 귀가에도 전화를 하지 않았고 수상한 휴대폰에도 일부러 눈을 돌렸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 평화가 조금 더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화면을 바라봤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내는 보게 됩니다.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언젠가는 마주해야 했던 그 한 줄의 메시지를. 아내는 휴대폰을 들고도 바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메시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문장, 익숙하지 않은 말투, 그리고 남편에게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부드러운 표현. 아내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확신이란 건 늘 이렇게 찾아옵니다. 설명도 증거도 필요 없이 가슴 한쪽이 조용히 식어 내려가면서 아, 이제 끝났구나 하는 느낌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켰을 때도 그저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물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고 그 소리에 묻혀 자기 심장 뛰는 소리까지 함께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이미 모든 걸 보고도 남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내 역시 그날은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앞으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자기를 괴롭히게 될지. 며칠 동안 아내는 남편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퇴근 시간
전화 오는 시간, 말투 하나, 표정 하나까지.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밝아진 목소리,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 갑자기 늘어난 회식. 모든 퍼즐 조각이 조용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혼자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아직 너무 아까웠고 무너지기엔 해야 할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모른 척 살아야 할지,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자기에게 남은 선택이 무엇인지.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과 다른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눈을 뜨면 자기 인생이 너무 허망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아내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무시라는 걸. 그 순간부터 아내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울기 전에, 따지기 전에, 모든 걸 포기하기 전에 이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분히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밥을 했고, 빨래를 했고, 남편의 셔츠를 다림질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어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은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묻지 않자, 아내가 의심하지 않자 집은 다시 조용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평온함이 거짓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내 혼자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보험, 집 명의. 그동안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함께 쌓은 거야. 그 말을 믿고 아내는 늘 한 발 물러나 있었지만 서류는 그 믿음을 조용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름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고 기억을 적고 작은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 카드를 쓴 시간, 설명되지 않는 지출. 누군가 보면 집착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아내에게 이건 살아남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알고 싶지 않았을 뿐,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라는 걸. 어느 날 아내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동네 은행에 들렀습니다. 직원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대출이나 제 이름으로 된 게 있나요?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아내의 예상을 조금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길 한가운데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기만 두고 너무 빨리 가버린 느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내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흘러가는 쪽이 아니라 잡는 쪽으로 살아보겠다고. 남편에게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소리부터 내는 사람이 지는 싸움이라는 걸. 그래서 그녀는 웃었습니다. 더 친절해졌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그 변화의 의미를 끝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아내의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그날을 선택했습니다. 더 미룰 수도 있었고 더 모른 척할 수도 있었지만 이대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탁에는 국이 식어 있었고 반찬도 손이 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숟가락을 들다가 아내의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할 말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남편이 불안해질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내는 그 웃음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바쁘지? 그 질문에 남편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말들을 차례로 꺼냈습니다. 회사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들. 아내는 그 말을 끝까지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아주 조용히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는 거지?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조차 크게 울릴 만큼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내의 눈에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부인하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아내는 그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없다면 다행이네. 그 말에 남편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따질 줄 알았고, 울 줄 알았고, 소리칠 줄 알았는데 아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날 밤 아내는 방을 나왔습니다. 짐도 싸지 않았고 집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집 다른 방에서 잠을 잤을 뿐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남편에게 이혼보다도 더 큰 불안을 안겼습니다. 아내는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일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늦은 귀가에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자.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시댁에도 지인들에게도 웃으며 전화했고 집안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처럼.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상대가 자기 승리를 확신하게 만들수록 반격의 순간은 더 선명해진다는 걸.
그날 밤 아내는 혼자 앉아 메모장을 덮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야. 시간은 아내의 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해질수록 남편의 일상은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남편을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먼저 물었을 일들. 오늘은 언제 와? 누구랑 있어? 이제는 그 어떤 질문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괜히 아내를 흘끔거리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 시선을 모른 척한 채 늘 하던 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남편에게는 이상할 만큼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음은 조금씩 균열이 되어 갔습니다. 내 연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전보다 짧아졌고 약속을 미루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왜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남편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얼굴로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남편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두 여자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을 하지 못했고 작은 실수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상사의 눈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든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고 알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시간표대로 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 보험사에서 날아온 우편,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간단한 안내 문자. 아내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차분하게.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집이 편하지 않아졌습니다. 아내가 화를 내는 집보다 아무 말 없는 집이 훨씬 무섭다는 걸 그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어디 좀 다녀올까? 그 말에는 화해의 기색도 미안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는 조급한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제안을 잠시 생각하는 척 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하면. 그 대답에 남편은 안도했지만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 균열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스스로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 아내는 그날 밤 혼자 불을 끄고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렸고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날이라는 걸. 남편은 출근을 한다며 집을 나섰고 아내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끝까지 듣고 서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아내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몇 번 울리지도 않은 채 연결된 전화.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약속된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짧게 끊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의 회사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문제였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당황했고 부인했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남편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아내는 집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부재중 알림이 쌓여갔지만 아내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남편은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 질문은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묻는 말에는 거짓말하지 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끊어진 숨 사이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외도, 거짓말, 숨겨진 돈, 그리고 자기 합리화까지. 아내는 그 말을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말이 끝났을 때 집안은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정리해둔 서류들이 차례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침묵이 무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다림이었다는 걸. 아내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말 할게. 그날 밤 남편은 집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은 오갔지만 그건 대화가 아니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달라지려 애썼습니다. 먼저 말을 걸었고 먼저 집에 들어왔고 괜히 아내의 눈치를 보며 작은 일에도 허락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아내는 그 변화를 기쁘게도 슬프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하듯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남편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 정리해야 할 게 많아.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통장, 부동산, 보험, 그리고 그동안 숨겨졌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 꺼내놓고 사실만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화를 냈고 그 다음엔 애원했고 마지막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잃게 될 것이 사랑만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이 내 연녀와의 관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 여자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는 짧은 답만 남겼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책임 앞에서는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남편은 그제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면서 사과했고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모습을 차분히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땐 내가 무릎 꿇고 당신을 붙잡았어. 그 한마디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도착한 한 통의 우편, 봉투를 여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아내의 표정은 끝까지 담담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오래 묵혀두었던 결정을 마침내 꺼내 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별은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소리도 다툼도 눈물도 없이 서류 몇 장에 도장이 찍히고 긴 시간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그 질문은 사과라기보다는 뒤늦은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생각한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자리는 이미 너무 오래 비워두었어. 그 말은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이혼 후 아내의 삶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를 하는 방식, 하루를 보내는 속도까지 누군가에게 맞춰 살지 않아도 되는 처음으로 온 자기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날도 있었고 혼자 병원에 가는 날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삶은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연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사라졌고 집은 너무 넓고 너무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참고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자기가 당연하게 누리던 평온이 사실은 누군가의 인내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 더 일찍 자기를 지켰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간들마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참는 게 아니었어. 그날 이후 아내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늦게라도 자기 자신을 되찾은 한 사람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